너 일본인 맞아? 그럼 일본인답게 굴어. 어디 지금 일본에서 한국인 편에 서는 거야? 똑바로 알라고. 일본의 오사카 대학교 강의실. 화가 잔뜩 난 한 일본인 교수가 어떤 한 학생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실제 사연으로 내용을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게 감동무비에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으며 오사카 대학교 법학과에서 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계 일본인 유이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시고 어머님은 일본인으로서 두 분은 어머니의 한국 유학 시절에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국가적인 문제로 집안의 반대도 있으셨지만 적극적인 설득 끝에 두 분은 결혼을 하실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수 있었고요. 두 분이 가끔씩 얘기해 주시는 러브스토리는 몇 날 며칠을 들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무역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로 인해 일본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에서도 꼭 살아보고 싶어요. 가끔씩 가는 한국 여행이 아닌 직접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오사카 대학교는 일본 오사카부에 위치한 국립연구중심 종합대학교입니다. 2014년 시작된 일본 정부의 톱 글로벌 대학 프로젝트에 의해 탑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통 도쿄대와 교토대 등과 함께 일본의 3대 국립대학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순위에서 오사카 대학을 세계 18위, 일본 내에서는 1위로 꼽았습니다. 톰슨 로이터의 탑 대학교로 지정해준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전 열심히 대학교에서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본 영상으로 인해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법에 대한 더 자부심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뉴스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 95살 이용수 할머니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나섰는데요. 할머니의 곁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 한 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들을 활발히 변호해온 일본인 법률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였습니다. 한국 법정에서 울린 일본어 증언으로는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고 법률가로서 일본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무리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일본이지만 이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의 변호사를 꿈꾸며 더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법학과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며 사회 각 분야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니 꼭 열심히 노력해서 법의 질서를 온전히 잘 실천해주는 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으로 인해서 법에 대한 공부를 더욱 깊이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의를 마치고 오사카 시내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한 골목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이 북적북적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일본인 경찰 무리와 한국인 여성으로 보이는 두 명이 서 있던 거였어요. 무슨 일인지 싶어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한국인이 하는 말이 저희가 그러지 않았다고. 저흰 담배도 안 피고 라이터 자체가 없다고요. 폰으로 번역기를 써가면서 서툰 일본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뒤이어 일본인 경찰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방화를 저지르는 동영상을 찍은 제보자가 있습니다. 같이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는 일본 경찰들은 두 한국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듣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다급하게 다가가 어떤 일이냐며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가 오사카 인근에서 방화를 했다고 말하며 누군가 저희가 방화를 저지르는 증거 영상으로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주시고 계속 경찰서에만 가자고 하시네요. 라며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오사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같이 동행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 일본어, 한국어 모두 가능해서 통역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도 드렸죠. 그랬더니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있던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며 저희가 일본어를 할 줄 몰라서 의사소통이 진짜 힘들다며 같이 가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경찰에게 다가가 제가 이분들과 아는 사이이다 라며 같이 동행해도 되겠냐며 물어봤죠. 그렇게 하여 저와 두 한국인 여성은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이 말하기를 전날 오후 11시쯤 인근 오사카 골목에서 두 여성이 봉투에 라이터를 불을 붙이는 영상을 한 목격자가 촬영을 했다고 말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럼 바로 왜 체포를 하지 않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러시는 건가요? 담당 형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고 경찰의 방식도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한국은 단숨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지만 방식이 달라서 우리는 우리의 절차를 밟아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두 한국인 여성은 그럼 저와 제 친구가 방화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보여주시는 거죠? 뒤이어 경찰은 절대 기본사항은 아니다 라며 그건 검토 중이고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며 보여줄 건 보여주고 꼭 보여준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방식이 있으니깐요.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에 여행 온 상태이고요. 이렇게 여행 온 상황인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다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라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인근은 지나간 적은 있지만 그 골목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제발 그 증거라는 동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경찰은 이건 경범죄다. 우리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이 있고 이 사건에 그렇게 신경을 쏟을 수 없고 또 솔직히 말하면 체포하지 않을 테니 며칠 후 다시 한번 경찰서에 출석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러고 두 여성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꼭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한국인 여성 두 분과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과 두 여성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내용은 이러한 것 같더라고요. 오사카의 한적한 골목에서 오후 11시경 두 한국인 여성이 라이터로 봉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였으며 길을 가던 목격자가 이를 촬영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내용은 두 분은 화재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여성은 저에게 너무 억울하다며 저희는 단순히 일본에 여행을 왔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다니요. 라면서요. 이런 사건을 들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놀란 두 분을 그냥 호텔로 보내기가 그러하여 전 저희 집으로 가자며 안내했죠.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그러시더니 부모님도 얼마나 놀랐냐며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두 분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라 생각되어 따뜻한 저녁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제 나이와 같은 또래이더라고요. 이름은 예슬과 다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친구였고 둘의 첫 해외여행을 일본으로 왔더라고요. 예슬과 다은이는 저희 집에 와서 마음이 안심이 조금 되었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셋 모두 밤을 지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경찰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요. 며칠 지내는 동안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취하였으나 지금으로는 경찰에게 출석 요청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슬, 다은이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영사관에 항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경찰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영사관에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그 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부재 중으로 다시 연락을 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곧바로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분 뒤 영사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조사를 가는 것은 1차 조사를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방화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범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 100%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직접 확인을 하기 전까진 믿을 수가 없다고 예슬이가 말하였습니다. 영사관, 경찰관 어느 쪽에서 사건 내용을 잘못 전달하였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음에도 거짓말인 것 마냥 믿지 않고 수사를 한 경찰관에게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경찰 출석까지 아직 남았기에 조작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후 2차 경찰 조사에도 두 친구가 걱정되어 저도 같이 경찰서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100% 용의자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반된 태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과 같이 사건 순서를 정리하면서 1차 조사 때 물어보지 않은 사건. 당시 주변에 의심 가는 사람이 없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분위기상 경찰관도 예슬과 다은이가 방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1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사건 조사는 곧 끝나며 다시는 경찰서에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경찰관님께 목격자와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상에선 실제로 불을 붙이려는 동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동영상이 실제로 있는 게 확인한 거냐? 돌아온 답변은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어두운 나머지 얼굴에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서요. 목격자가 있고 경찰관으로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동영상이 진짜 있냐고요. 동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 다시 한번 물어봤죠. 이어 네, 동영상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직업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말을 하자 전 반박을 하듯 나는 지금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관이 거짓말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 똑같은 답변이 여러 번 왔고 계속 엉뚱한 대답만 남발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여러 번 오고 가는 말 중에 말실수를 해버렸는데요. 그 말은 즉 불을 붙인 직후라는 말이었는데요. 줄곧 직접 봉투에 방화를 했다고 주장해왔던 경찰관이었는데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어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조사를 해버린 경찰관들은 예슬과 다은이 방화범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도신문을 해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바로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냐. 사람을 이렇게 방화범으로 몰 수가 있냐며 이야기했죠. 뒤이어 경찰관은 경찰관을 대신하여 책임자인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본을 미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루어진 뒤 대략 1시간이 넘는 시간 이후 예슬, 다은, 저는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슬과 다은이는 방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7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경찰관에 혼나며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으며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심지어 존중도 받지 못했죠. 수사를 마치고 나온 뒤 두 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이 고마움 진짜 잊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둘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저에게 우리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두 친구의 숙소인 호텔 인근에서 셋은 한시름 놓은 탓인지 맛있게 식사를 마친 뒤 오늘 있었던 일과 저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저도 한편으론 고생한 두 친구이지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건이 해결이 되어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다음날 예슬과 다은이는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니 더욱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꼭 보자고 말해주었죠. 한국에 돌아간 예슬과 다은이가 그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국제법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사회의 법을 말하며 전통적 의미로는 국가 간의 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오늘 한 사건을 예시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사건은 제가 최근에 다은과 예슬이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 사건의 토대로 국제법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예시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는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국가로 도주한 범죄자가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자국 관원을 타국에 일방적으로 파견하여 범죄자를 체포, 압송하기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이는 명백히 타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범죄자를 특정 조건 하에 자신에게 인도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란 대체로 문제된 행위가 인도를 신청하는 국가와 신청받는 국가 모두에게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일 것, 범죄자가 정치범이 아닐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함께 범죄자가 송환되는 경우 가혹한 처벌이나 고문, 사형에 처해질 위험을 겪게 된다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 역시 여러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다은이와 예슬이를 범죄자 취급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반박을 하며 교수님, 이 사건은 명백히 증거나 경찰관의 태도로 보아 두 한국인은 범인이 아닌 걸로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범인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라든지 확실한 증거 영상이라든지요. 그러자 교수님은 유이,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건가? 사건의 전개로 받았을 땐 명백히 이 두 한국인이 범인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 일본인 맞아? 그럼 일본인답게 굴어. 어디서 지금 일본에서 한국인 편에 서는 거야? 똑바로 알라고. 교수님의 화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수님,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법에 관해서는 판결의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국가들을 강제로 구속하는 상위 법질서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국가가 스스로 그 법질서를 지키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모든 법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알려주셨고요. 제 말을 들은 교수님은 점차 언성이 잦아졌는데요. 전 법을 공부하여 제 꿈이 변호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에 입학한 만큼 법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많이 익히고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공정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 말을 듣은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유지하신 후 자네 애기가 맞는 것 같네. 내가 법에 대해 알려주는 교수인데 오늘 내가 한없이 부끄러운 순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제가 현명한 변호사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저를 향해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인 제가 교수님에게 무례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만큼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당하는 모든 일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정의의 여신 즉 법의 여신으로 알려진 유스티티아라는 로마시대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신상의 모습은 눈을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들고 있으며 그 여신은 법의 어려움과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검과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는 천칭, 그리고 법의 이상인 선입견이 없음을 나타내는 눈가리개를 한 모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른손엔 칼을 왼손엔 저울을 들고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이 안대로 가린 게 물론 평등하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안대를 끼고 있는 것처럼 어렵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전 한국에 있는 예슬이와 다은이가 생각나서 연락을 하였는데요. 연락을 하였더니 제가 바래왔던 것처럼 아주 잘 지내 보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제가 꿈을 이룬 다음에도 또 사연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모두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럼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을 멋지게 말한 변호사라는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유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이번 사연으로 인해 알게 된 사건으로 고생했을 예슬 씨와 다은 씨가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한국인이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을 당하는 다른 희생자가 또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화 같은 사연을 들려주는 감동무비였습니다.